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구매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할부나 리스 혹은 구매 중에 어떤 게 더 좋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많은 컨설팅 현실에 입각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4년 전쯤에 제 블로그에 올렸던 내용인데 아직도 상위권 조회수가 나오고 있어서 다소 각색을 해서 유튜브로 찍어 봤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인이 되고 소득이 생기면 가장 욕심이 나는 자산 중에 하나가 자동차입니다. 물론 감가상각이 심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은 좋은 자산 운용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필수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해야 할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동차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동차를 굳이 구매하지 않으신다면 리스나 렌트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많이 사용하는 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비용 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리스나 렌트는 구조적으로 다른 상품이지만 금융비용, 즉 이자나 사용료가 많이 지출된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이 많이 활용하지는 않는 방법입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현금 일시담이 있고 또 할부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일반적인 상식을 조금 벗어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A와 B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고정 지출도 같고 생활비도 같다는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모아둔 돈도 3천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이들은 현금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이 좋을까요? 할부로 구매하는 것이 좋을까요? A는 모아둔 현금으로 차를 사고 B는 매달 30만 원씩 할부금을 내고 차를 구매합니다. A는 재정적인 큰 변화가 없지만 B는 할부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생활비를 30만 원 줄이게 됩니다. 할부가 끝나면 A는 감가상각된 중고차가 남고 B는 동일한 중고차와 목돈 3천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 현금으로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금융비용, 즉 할부 이자가 보통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현금 구매가 상당히 절약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입니다. 금융비용이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현금 구매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할부금이라는 고정 지출이 생겼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밀리는 소비는 자제하게 됩니다. 물론 저축을 안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만 일정 부분은 강제 저축을 하게 됩니다. 캐피탈사에서 매달 경고 문자를 날려주기 때문입니다. A의 경우도 강력한 정신력만 있다면 소비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살이 빠지고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하면 10kg 정도 뺄 수 있다는 건 이론적으로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운동을 꾸준히 못한다거나 운동 후 더 많은 과식으로 오히려 체중이 불어나기도 합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이라고나 할까요? 제가 수년 동안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면서 자동차에 관한 부분은 현금 일시납이 현명하다고 알려줬지만 현실을 추적해 본 결과 소비 심리학이 적용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할부가 훨씬 더 유용한 결과를 낳습니다. 전액 현금으로 구매하게 되면 월 지출액을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는 기존대로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모아놓은 목돈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금융 비용은 아끼게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축이 늘어나지는 않게 됩니다. 하지만 할부로 구매를 하게 되면 월 고정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를 줄여야지만 재정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비용 200에서 500만 원 정도보다 많은 소비를 줄이게 되고 이는 재정적 성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소 이해가 쉽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것이 일반적인 결과입니다. 이는 부동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2억의 현금이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2억의 대출을 더 받아서 4억짜리 주택을 매수하게 되고 한 명은 2억짜리 전세를 살게 됩니다. 몇 년 뒤
시세 차익이 나서 매수한 사람이 시세 차익을 남겼다라는 말은 차치하겠습니다. 같은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매수한 사람은 2억의 대출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긴축 재정을 하게 됩니다. 원금 1억을 갚을 때쯤 전세 살던 사람이 과연 1억을 모았을까요? 결과는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강제저축과 소비심리학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람의 머리로 할 수 있는 일은 마음에서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론이 시멘트라면 심리학은 물과 같은 것입니다. 심리적인 요소를 배제해버리면 성공적인 투자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시멘트와 물이 만나서 그리고 적절히 배합되어야 탄탄한 콘크리트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의 심리학을 배제한 시멘트는 결코 잘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금융은 책에서 배울 수 없는 많은 노하우들이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자TV도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